안녕하십니까. 호흡계통과 의료기기 관련 회사를 바탕으로 발표하게 된 레이플삭스리조 광민정, 강나은, 이수빈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안재혁 교수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호흡기계, 코 기관, 폐활량 등 호흡계통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호흡계통 관련 의료기기, 회사 소개입니다. 기업은 JW 메디칼, 베링거 인게라임, 그리고 최근 코로나 관련 주식으로 떠오르는 메가이CS 순서입니다. 그리고 마치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계에서 꼭 알아야 할 것은 호흡의 종류입니다. 호흡은 외호흡 익스터널 레스퍼레이션과 내호흡 인터널 레스퍼레이션으로 나뉩니다. 외호흡은 대기에서부터 들어가서 헛팍거리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대기의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헛팍거리까지 들어가는 것까지의 과정을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호흡으로 들어온 공기를 세포 사이사이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흡은 외호흡과 내호흡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기계 러스피러트리 시스템과 지나가는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 인두를 통해서 후두를 까고 후두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갑니다. 기관지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다시 분화가 되면 속기관지, 종말기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파 안으로 들어가고 이 허파 안에서 꽈리주머니 그리고 허파꽈리까지 이어집니다.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태, 허파 안, 꽈리주머니, 허파꽈리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모든 것들이 호흡기계입니다. 그 다음은 코입니다. 코연골, 네이즐 카틸리지즈, 외측 비연골, 대비연골, 소비연골, 조비연골, 부비연골 이렇게 총 5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코 안에 점막을 이루는 술잔세포 고블리셀이 있습니다. 코 안에 코를 형성하고 나서 그 공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코격골 페러너절 시누스이라고 합니다. 코격골은 이마골 프론탈 시누스, 벌집골 이스모이드 시누스, 나비골 스페노이드 시누스, 윗턱골 맥실러리 시누스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코격골은 윗턱골입니다. 다음은 인두 페링크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두는 입안과 식도 사이에 있으며 목뼈 앞을 위아래로 주행하는 짧은 관으로 소화관의 일부입니다. 크게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로 나뉘는데 하인두의 앞쪽에는 후두가 있어 후두인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인두관이라고 하는 관을 통해 귀하고 인두가 연결되어 있고 인두를 통해서 후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으로 인두는 호흡기 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함께 공유하는 기관입니다. 후두 레링크스는 목뼈 4번에서 6번 높이에 있습니다. 후두는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주는 발성기관의 기능을 합니다. 후두는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후두 연골은 총 6종 9개로 종류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후두의 윤곽은 방패연골이고 이외에도 반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지연골, 목불연골, 후두덮개연골, 진불연골, 쐐기연골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후두덮개연골입니다. 후두덮개연골은 음식물이 기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두를 덮어주는 연골입니다. 다음은 기관 트러키입니다. 기관은 후두에서 폐로 통하는 엄지손가락 정도 굵기의 관 모양의 기도입니다. 기관은 C6에서 T4, T5까지 연결되어 있고 기관 연골이라고 하는 연골로 15개에서 20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벽은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이 3층 구조 중에서 점막은 술잔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다시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지되는데 이것을 기관지 레링크스라고 합니다. 폐의 모양과 같이 기관지도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폐는 아주 굵고 짧게 생겼고 왼쪽 폐는 가늘고 길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안으로 들어가는 기관지 역시 오른쪽 기관지는 굵고 짧게 생기고 세 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기관지는 가늘고 길게 생기고 2가지 분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기관에서부터 처음에 딱 나눠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 기관지를 1차 기관지라 하고 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2차 기관지, 한 번 더 분지되는 것을 3차 기관지, 그 다음에 아주 자잘하게 연결된다고 해서 세기관지, 종말기관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마지막에 허파과리관, 허파과리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허파렁입니다. 폐라고도 불립니다. 오른쪽 허파와 왼쪽 허파가 있고 오른쪽 허파는 굵고 짧고
3옆으로 되어 있고 왼쪽 허파는 가늘고 길고 2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허파의 쪽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심장폐임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허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분압차로 인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전달되고 나가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허파과리입니다. 허파 안에 들어와서 기관지들이 다 분지가 된 다음에 이렇게 망울망울 붙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허파과리입니다. 다음은 허파에서 제일 중요한 상피세포입니다. 허파에는 두 가지 상피세포가 있는데 1형과 2형입니다. 1형은 호흡상피세포, 2형은 계면활성제를 분비하는 계면활성제 분비세포입니다. 다음으로는 폐활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활량 바이털 카파시티는 사람이 한 번 공기를 최대한으로 들이마셨다가 내뿜을 수 있는 가스의 최대량을 말합니다. 폐활량은 일회호흡 용적, 호기의 비용적, 호기의 비용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선 일회호흡 용적은 타이들 볼륨으로 일상적으로 일회 호흡하는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공기의 양을 말하며 약 500ml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흡기의 비용적은 인스파러트리 리버즈 볼륨으로 숨을 보통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것보다 최대로 숨을 더 크게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의 양으로 약 3100ml 정도 됩니다. 호기의 비용적은 익스파이어러터리 리버즈 볼륨으로 호식 근육들의 적극적인 수축으로 평소대로 숨을 내쉬는 것보다 최대로 더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기의 양으로 약 1200ml 정도 됩니다. 따라서 폐활량은 일회호흡 용적, 호기의 비용적과 호기의 비용적을 모두 포함한 공기량으로 4800ml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전폐용량 런 카파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폐용량은 폐활량과 잔기량을 포함한 양을 말합니다. 잔기량은 최대 호기의 비용적을 실시한 후에도 폐 내에 잔존하는 가스량을 말하며 약 1200ml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전폐용량은 일회호흡 용적, 호기의 비용적 그리고 호기의 비용적을 모두 포함한 양, 즉 폐활량과 잔기량을 합하며 약 6000ml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호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인 횡격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격막은 배와 가슴 사이를 분리하는 근육으로 신경지배는 C3 경수신경입니다. 이 외에도 호흡에 필요한 근육을 흡기와 호기로 나누어 보면 흡기 때는 목비근, 스테르노크라도도스토오드 머슬과 목갈비근 스케일린이 이용됩니다. 이 근육들은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 리브를 들어올려서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기 때는 복근 에브다미날과 속갈비 사이근 인터카스탈리스가 사용되는데 이는 흉곽 리브 케이지를 배꼽 쪽으로 당겨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흡의 조절 중추는 숨내 머덜라 오블롱가타와 다리내 폰스로 숨내는 호흡의 리듬을 조절해주고 다리내는 호흡 중 흡기를 조절해줍니다. 이 외에도 말초성으로 호흡을 조절해주는 중추에는 대동맥 소체 혀인두신경, 목동맥토리, 미주신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계통은 코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허파, 안과리 주머니 허파과리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보며 호흡계통 관련에 대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기기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니 모두 마지막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호흡계통 관련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JW 메디칼이라는 회사입니다. JW 메디칼은 2005년 12월 1일에 설립된 중견기업으로 현재 사원은 110명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영상진단 의료기기 전문업체로 주로 유방촬영기, MRI, CT, 엑스레이, 초음파,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중해제약의 계열사로 197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문 의료장비업체로 시작하여 의료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봉 자료는 채용 사이트 인크루트 출처로 약 평균 402만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JW 메디칼 회사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현재 회사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디지털 유방 촬영기, MRI, CT, 투시 촬영기, 이동형 엑스레이, 초음파 진단기 등의 의료기기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PPT 화면에 보이는 의료기기는 폐질환을 정밀하게 검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컴퓨터 단층 촬영기 CT입니다. JW 메디칼은 최근 개최되었던 키메스 2019에도 출전하여 X선 CT 장비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회사 복리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차 출퇴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여 유연한 근무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휴가제도 부분에서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보건휴가 이외에도 리프레시 휴가제와 학예휴가 및 창립기념일 휴가를 별도 제공하여 직원들의 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은 JW 복지몰은 임직원들에게 할인가로 제공되고 있으며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임직원 건강검진 할인 제도도 시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회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근병원에서 유방암조기 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리후생이 실제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학과, 의료 IT 공학과를 전공하여 JW 메디칼에서 어떤 직무를 맡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영업 부문의 MR 직무에서 의공학 전공을 우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MR이란 메디컬 레프리젠터티브의 줄임말로 의료정보 담당자라고도 지칭하며 의료 종사자를 방문하여 자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담당하는 자사 제품이 실제 환자에게 처방이 될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 대해 정확히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공학뿐만 아니라 의학 분야의 지식도 배우는 의공학 관련 전공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직무로는 의료기기 인허가, RA 전문가가 있습니다. RA 전문가는 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 후 의료기기 제품 개발, 국내외 인허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자사에서 개발된 의료기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의료기계가 관련 법과 규격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할 의료기기 회사는 베링거 인게라임입니다. 회사 소개입니다. 설립일은 1976년 3월 3일이고 회사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현재 235명이 재직 중입니다. 세계 20대 제약회사 중 하나로 처방의약품, 동물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은 1976년 독일과 합작 투자하여 태어난 글로벌 기업으로서 천연의약품 분야에서 생물의약품 분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우수 의약품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국내 의학업계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베링거 인겔하임은 한국의학계의 학술 연구 발전을 도모하고 의학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1990년 4월 대한의학회와 공동으로 분시의학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연봉 자료는 채용 사이트 인크루트 출처로 약 평균 510만 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은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의학적 요구가 높은 질환에 대한 과학적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신약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만성 섬유성 간질 성폐 질환의 치료 효능 효과를 추가 획득하며 그 역량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대사성 질환, 순환기계, 항암,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며 애니멀 헬스케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베링거 인겔하임은 그들만의 R&D 전략을 쓰는데 이는 각각 4대 치료에 집중, 과학적 기반, 광범위한 치료 영역에서의 연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기업 비전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를 확립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복리후생입니다. 크게 휴가제도, 의료 및 복권, 복지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휴가제도에는 연차휴가, 학예휴가, 리프레시휴가, 병가, 산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있습니다. 의료 및 보건에서는 정기 건강검진, 단체상해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제도일에는 주택자금 지원, 전국망 콘도리조트 이용, 경조사비 및 경조휴가 지원, 차량유지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제도에는 영어 교육비 지원, 기념일 상품권 지급, 선택적 복리후생 복지카드 지급, 우수사원 포상, 동호회 활동비 지원, 장기 근속자 포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4대 보험, 퇴직금융진제 및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호흡계통과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는 메가SCS입니다. 회사 소개로는 1998년 11월 26일 설립된 회사로 지금 현재 123명이 재직 중인 중소기업으로 2015년 12월 14일에 코스닥 상장한 회사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은 중환자실 의료기기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지닌 해외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기업입니다. 환자 감시 장치 국내 기술 선도를 시작으로 인공호흡 장치 국내 최초 개발, 가정용 양압기 국내 최초 개발, 소프트웨어 방식의 고주파 인공호흡 기술 개발 및 복합형 호흡 치료기의 세계 선도 제품화 성공 등을 통해 인공호흡기 및 호흡 치료기 제품 라인업의 제조 능력을 보유한 범 아시아권 유일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회사의 연봉은 사람인사이트 기준으로 최저 2,461만원부터 최고 8,061만원까지 지급하고 있고 평균 4,15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메가이CS는 복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된 선진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술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개발에도 포커스를 맞추어 메가이CS만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맥헬스케어, 미드메드, 연대세종의료기계가 있고 이러한 국내외 자회사와 함께 호흡케어 시장의 모든 영역에서 제품 라인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가이CS는 병원 설비 전시회 티메스 2020에 참가해 세계 최초로 고유형 산소치료기와 비침습 기계환기를 혼합한 호흡치료기 옴니오엑스 HFT700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습니다. HFT700은 경증 및 중증도의 호흡부전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된 고유량 산소치료의 장점을 갖는 다기능 비침습적 호흡치료기로서 HFT 하이플로우 테라피와 CPAP 컨티뉴스 포지티브 에어웨이 프레저 및 BIPAP BI 레벨 포지티브 에어웨이 프레저 등 다양한 호흡 치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기업은 올해 가장 크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진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을 만큼 올해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수주로 인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4% 증가한 240억 원 기록했다고 집계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4,643% 증가한 111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인공호흡기 수주가 지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물량 확보에 따른 추가 수주도 가능성이 있고 12월 3일 기사에 따르면 이달부터는 외주 없이 모든 인공호흡기 제품들을 자체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후생으로는 휴가제도로 연차휴가, 여름휴가, 경조휴가제, 산전휴가, 반차, 남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고 보상 및 수당으로 장기근속자 보상, 우수사원 보상,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임직원 대출 지원, 경조사 지원수당 등이 있습니다. 생활편의 및 행사로는 건강검진, 중식 제공, 자유복장, 사내 동호회 호크샵, 가족생일 선물 제공,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등이 있고 근무 환경으로는 회의실, 카페테리아 전용 사옥, 사내 정원, 유도점 자블로,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원증, 사무용품 지급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호흡계통과 의료기기 관련 회사들을 조사하면서 호흡계통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회사들을 통해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의 미래를 그리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에이플삭스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